계속해서 평행도 공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텀은 A죠. 어떠한 이론적으로 정확한 평면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 평면을 지정해주기가 가장 좋은 면이 바닥면이죠. 바닥면 A라는 면이라고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A라는 면을 기준으로 평행해야 되는 정도를 규제를 하는 게 평행도 공차죠. 자, 이쪽 이론적으로 정확한 평면과 얘가 이 축심, 어떠한 원통에 반드시 축심이 있죠. 그 축심이 삐뚤어지는 정도를 규제하는 게 평행도 공차인데, 이거를 파이 없이 평행도 공차를 규제하는 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위아래로만 틀어지는 게 아니죠. 축심이 위아래로만 틀어지는 게 아니에요. 위아래로만 뭐 대각선으로 가든 아주 예로 볼 땐 일자로만 딱 가는 거죠. 일자로만. 축심이 좌우로 틀어질 경우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쪽 면에서 볼 땐 저 뒤쪽으로 가는 거야. 아니면 축심이 앞쪽으로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얘 위아래로도 오지만 저 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앞쪽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 형태를 딱 표현을 했을 때 어떻게 돼요? 동그란 부분의 안에서, 즉 동그란 원을 하나 그렸을 때 그 안에서 축심이 삐뚤어지면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 축심은 원형 안에서 이렇게 삐뚤어질 수도 있고 이쪽 안에서 이런 식으로 삐뚤어질 수도 있고 하나는 속으로 들어가고 하나는 밖으로 나와서 축심이 삐뚤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이 궤적을 딱 이어보면 나오는 게 어떤 형상이에요? 원통의 형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파이 값을 넣어주셔야지 이런 원통의 중심 축선이 비틀어지는 그 공차역을 좀 현실적으로 줄 수가 있다는 거죠. 파이가 빠져 있으면 상하로만 축심이 움직이는 것을 규제해 줄 뿐입니다. 이거는 이론적으로 사실 안 되죠. 이 축심이 어떻게 위아래로만 딱 움직이겠어요. 속으로 삐뚤어질 수도 있고 앞쪽으로도 삐뚤어져 있을 수 있는데 이걸 고려하지 않은 그런 기하공차 부여 방식이 되는 거죠. 파이를 안 붙였을 경우에는. 그래서 평행도 공차를 부여하실 때 파이 값을 주면 이 축심이 비틀어져야 되는 전체 폭, 즉 그런 궤적이 지나가는 내용의 축심이 이 원통 안에서만 존재를 해야 된다. 이 원통 사이즈가 0.008 파이 안에서만 틀어지는 범위를 허용하겠다라고 해주는 게 평행도 공차의 요 앞에 파이 값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기준은 뭘로 삼느냐? 원통 자체의 폭, 원통이 길면 길수록 축심이 틀어지는 정도가 점점 심해지죠. 처음에는 작게 시작했지만 원통이 점점 길어지면 얘도 엄청 커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원통 자체가 엄청 커질 거 아닙니까? 10cm 같은 각도로 틀어진다고 해도 원통의 폭이 10cm의 길이를 가졌을 때 하고 100cm의 길이를 가졌을 때에 틀어지는 이 사이즈가 다르죠. 기준 자체를 이쪽 원통의 길이로 얘죠. 17. 얘를 기준으로 잡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0.08 파이였을 때는 0.08이 아니지. 이거 폭이 17이었을 때는 얘를 얼마로 해주면 되나? 10에서 18, 그러니까 0.08로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기하공차 부여해 주실 때 0.08, 그리고 위아래로만 틀어지거나 아니면 이쪽 정확히 절반을 가로지르는 평면상에서 좌우로만 틀어지는 건 불가능하죠. 속으로 틀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즉 축심이 이쪽으로도 틀어질 수 있고 이쪽으로도 틀어질 수 있는 거예요. 위쪽으로, 이쪽으로 틀어질 수도 있고 이쪽으로 틀어질 수도 있고 전체 틀어질 수 있는 방향을 생각을 해서 원통으로 묶어준 게 0.08 파이. 그 다음에 기준은 바닥면 A 기준으로 평행을 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동력장치에 평행도 공차 부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원리로 부여를 해주시면 돼요. 데이텀 어디로 잡느냐? 그 다음에 이 평행도 공차의 기준값을 뭘로 삼아서 배치를 해주면 되느냐? 그것만 알면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평행도 공차를 부여를 해주시면 되겠어요.